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JSP와 자바 빈저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다뤄보기로 하죠. 자바 빈저도 사실은 상당히 좀 복잡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바 빈저는 자바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바 클래스는 내가 만들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바 빈저라고 하는 것은 자바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건데, 자, 우리 클래스는 많은 데 쓰죠. 클래스는 많은 데 쓴다. 네. 앞쪽에서는 답이 나왔어요. 뒤쪽에서는 클래스는 무엇을 하는 용도다? 객체를 만드는 용도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객체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객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래스 이름, 객체 이름 이퀄 new 생성자 이렇게 호출하죠. 근데 우리 자바 빈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색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객체를 만드는 방법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객체를 만들었을 때 객체 그러면 떠올라야 되는 두 단어 속성과 메소드예요. 그러면 객체를 만든다 하면 우리가 속성값을 할당을 해줘야 되고, 그 할당된 속성값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메소드를 이제 호출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죠. 이 자바 빈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그 객체를 만들어주는 방법, 그리고 그 객체의 속성들의 값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는 생성자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근데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고 좀 더 손쉽게 속성값들을 부여해주는 방법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속성값에다가 부여를 하겠지만 부여되어 있는 속성값을 불러서 이용하기도 하겠죠. 불러서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JSP와 자바 빈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생각에서는 못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 못은 한번 박았다가 빼내더라도 상처가 남아있죠. 사랑도 한번 열병을 앓고 나면 상처가 남는다는 의미에서 못과 같아요. 그런 얘기를 광수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경영이에게서는 우리가 늘 손해가 되는 길을 택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그런 행동들만 해가지고 대접받기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손해본 길을 택할 때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인생은 장거리 경주죠. 마라톤에 비유되는 장거리 경주인데, 인생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단기간에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좀 먼 장래를 보고서 당장은 내가 손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되는 그런 길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바 빈저 구조, JSP 빈저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JSP와 빈저를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하는가, 그런 방법들도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좀 활용해 보기로 하겠어요. 보통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되는 체계를 많이 이제 다루게 되는데, 클래스를 사용할 때도 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집어넣었다가 또는 저장이 되어 있는 값을 불러들이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값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는 것과 주소록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소록을 간단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고 이제 여러 명의 자료를 다루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는데, 여기에 가장 유용한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컬렉션 객체가 뭐가 있죠? 어레이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가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그 실습을 위해서 폴더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할 이제 자료는 챕터 07.7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에 해당되는 폴더들이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져 있겠죠.
자, 먼저 JSP 빈즈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즈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컴포넌트를 의미한다 하거든요. 컴포넌트, 우리가 아래쪽에 레고 블럭을 표시해 놨는데 레고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장치들을 미리 만들어 두었어요. 걔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레고 블럭과 비교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구성 요소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보통 의미할 때 컴포넌트라고 그래요. 그런 컴포넌트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부품으로. 그 부품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프로그램하는 내용들입니다. 보통은 이런 컴포넌트들은 자바에서 GUI 구성하는 데 많이 썼어요. 뭐 창이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스크롤바라든지 얘네들을 구현하는 데 많이 썼는데 얘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요. 그 인터페이스는 보통 규격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레고 블럭도 우리가 그냥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레고 블럭은 볼록한 위치와 오목한 위치가 있죠. 그래서 오목한 위치에 볼록한 위치를 꽂으면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서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오목한 곳, 볼록한 곳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객체라 그랬어요. 그죠? 그 클래스로 구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객체에 대해서 기능들이 숨겨져 있지만 그런 것들 우리 그 객체 언입, 캡슐화라고 불렀죠. 캡슐화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리 캡슐화를 하지만 우리가 외부와 교신을 해야 될 때는 우리는 거기에 교신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이 포인터의 경우에는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나와 있죠. 그런 버튼들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화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JSP 빈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JSP에서 연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바로 구성되어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자바 컴포넌트는 확장자가 처음에 만들 때는 확장자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바, .자바. 근데 자바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자바로 만들어진 것은 당장 실행이 안 되니까 걔네들을 컴파일 한다고 그랬어요. 이진수로 만들어진 자료들을 뭐라고 그랬죠? 확장자? .클래스. 네, .클래스. 이러한 클래스 파일들은 어디에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앞에서는 답이 나왔어. 웹서버 내부에 존재하는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서블릿 컨테이너. 그 서블릿 컨테이너에 저장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을 해주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바 빈저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스크립트 리스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 클래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에요. 얘네들은 빈저 액션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을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저 액션은 우리가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때 어떻게 한다? 원래는 생성자 이용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생성자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빈저 액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손쉽게 객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손쉽게 속성에다 값을 부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우리 빈저 액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빈저 액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빈저 액션은 결국 뭐 하는 거다? 클래스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저를 활용할 때 보통 우리가 MVC 패턴을 쓸 텐데 MVC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델, 뷰, 컨트롤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모델은 업무 처리해 주는 것, 보통 빈저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폼의 액션과 연결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JSP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컨트롤러에서 모델로부터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옵니다. 걔네들을 결과를 보여줄 때 우리 뷰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하게 되는데 뷰는 주로 HTML이거나 JSP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계산된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JSP 파일을 만들었을 때 실행하는 것을 아래 그림으로 표현해 놨어요. 여기서 우리가 번호 순서대로 한번 쭉 보기를 하죠.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은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로부터 1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HTTP를 통해서 웹서버에 연결이 되겠죠. 자, 요청한 게 HTML 페이지라면 우리가 특별한 가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HTML을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HTML인 경우는 HTML 문서를 웹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것은 웹 프로그래밍, 일반적으로는 HTML 문서가 아니라 JSP 문서가 되겠죠. 그러면 JSP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 JSP에서 뭔가 빈즈 클래스가 필요할 때 여기에 4번 위치에 JSP 유저 빈이라고 하는 저런 명령어를 내려주게 됩니다. 저런 태그를 내려주게 돼 있어요. 자, 유저 빈이라고 하는 저 태그는 뭐라는 거냐?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객체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클래스가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가 뭐가 필요하죠? 객체 이름이 필요해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그러면 JSP에서 뭔가 빈저 클래스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업을 요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음 JSP로 가겠죠. 필요하다면 다시 유저빈을 통해서 빈저 클래스를 호출해주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처리해주고 되돌아와서 브라우저로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게 하나 나왔네요. JSP 콜론 유저빈이라고 하는 거. 쟤네들은 우리가 그 태그인데 우리가 만드는 태그다 그래서 커스텀 태그. 그리고 쟤네들은 표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나중에 배울 JSTL이라고 부릅니다. 그 JSTL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는데 특별하게 사용하는 태그들입니다. 잠깐 우리 이전에 그 ASP.NET에서 버튼 집어넣을 때 태그 어떻게 썼죠? 그렇죠. ASP 콜론 버튼. 그게 그럼 뭐라고? 그게 사실은 일종의 커스텀 태그예요. 내가 그 .NET 플랫폼을 만들어준 비주얼 스튜디오를 만들어준 사람들이 사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태그들이에요. 커스텀 태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JSP에서 빈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처리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유저 빈이라고 하는 태그를 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로 MVC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어떤 형태로 동작이 되느냐. 좀 전에 봤던 것보다는 좀 더 복잡해요. 그러나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 얘가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1번 과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HTML인 경우에는 그냥 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JSP인 경우에는 JSP 중에서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호출합니다. 보통은 서블릿으로 만들거나 JSP로 만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것을 JSP로 만들 거예요. JSP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페이지를 요청해요. 그러면 컨트롤러 페이지에서 유저빈을 통해서 모델을 호출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DAO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결과를 컨트롤러에서 가져오게 되면 컨트롤러는 화면에 결과를 표시해주는 기능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뷰 페이지로 호출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쪽의 뷰 페이지로, 필요하다면 이쪽의 뷰 페이지로 호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이용할 때 우리는 그 유저빈을 사용하면서 주로 어디에서 쓰느냐?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프로그램들을 컨트롤러에서 빈저 클래스를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저라고 하는 것은 이 엔터프라이즈는 기업용이에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자바 빈저입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JSP 빈저보다는 훨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빈저 클래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요 EJB까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죠. 얘네들은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데 여기 기업에서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들을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자바 빈저, 줄여서 EJB라고 부릅니다. EJB. 얘네들은 보안을 중시하고 있어요. 대규모예요. 확장이 되게 쉽죠. 그 다음에 다른 시스템과 운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금융기관, 증권사, 이동통신사 이런 큰 기업에서 사용하는 자바 빈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상당히 복잡하죠. 그 다음에 호환성 문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 JPA라고 부르는 API를 핵심으로 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런 정도만 좀 이해를 하기로 하죠.
EJB 구성도를 보게 되면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뭔가를 요청하면 웹 계층, 비즈니스 계층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이런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 JSP와 빈저를 연동하는 그런 개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저 연동 개념은 J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바 컴포넌트라고 그랬죠. 우리가 미리 레고 블록을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불러와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레고 블록을 이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줄 수 있고 이때 빈저 액션과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빈저 액션과 결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손쉽게 웹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네들은 빈저가 분명히 자바 클래스의 한 종류라 그랬죠. 그래서 스크립트 리셋에서 우리 클래스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나중에 예제에서 우리가 좀 취급을 해보긴 하죠. 자, JSP 빈저 특징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진다 그랬네요. 그래서 입력 처리에 필요한 HTML, JSP로부터 값을 전달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폼의 액션과 연결되어 있는 JSP 호출할 때도 걔네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폼을 처리하는 JSP 파일에서도 빈저 클래스를 이용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여줄 때도 걔네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처리, 결과를 보여주는 것까지 우리 이 빈저 클래스를 자유자재로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빈저 클래스를 이용할 때 그 순서를 한번 보기로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호 순서대로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영역을 보기로 하죠. 1번 영역에 왔더니 폼 태그가 나왔네요. 그리고 인풋 태그가 나왔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뭘 처리를 하는 거다? 폼 태그는 뭐 할 때 쓴다? 입력 처리할 때 쓴다. 그러면 입력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네들의 보통 인풋 태그를 통해서 네임,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면 그 컨트롤의 이름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페이지를 리퀘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걔네들을 읽어드릴 수 있죠? 무슨 메서드를 쓰면 돼요? get 파라미터 메서드를 쓰면 읽어드릴 수 있었죠, 그죠? request.get 파라미터 형태로 읽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 빈저 액션을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유저네임에 해당되는 이름을 가지고 갈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폼에서 내가 이름에다가 홍길동이라고 눌러두고 확인 딱 누르는 순간 이제 폼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2번 영역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요 2번 영역에서는 여기 우리가 JSP 유저빈이라고 하는 별도의 JSTL이라고 부르는 커스텀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자료를 처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게 클래스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가 들어있는 패키지 이름 밑에 있는 그 클래스 이름 이렇게 기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set property를 통해서 그게 필요한 속성값들을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무슨 단계를 거친다? 유저빈, JSP 유저빈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과정. 그 다음에 JSP set property를 통해서 속성값을 지정해주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한 메서드들을 이제 호출을 해주면 될 거예요. 메서드 호출하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만나게 되면 set 유저네임 형태로 그 값을 지정해주는 형태, set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값을 지정하는 그런 동작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5번 영역에서 유저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결과들을 내가 읽어 오려고 해요. 그러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주고 이번에는 객체에 지정되어 있는 값들을 읽어드릴 수가 있는데 값을 읽어드릴 때 사용하는 것이 JSP get입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set 뭐 하는 거죠? 설정하다. get 뭐 하는 거죠? 가져오다. property 뭐죠? 속성. set property 속성값을 지정하다, 설정하다. get property 속성값을 가져오다. 자, 속성값을 가져오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알고 있어야 되는 값. 속성 이름. 또 하나 더. 객체 이름이 필요하죠. 객체 이름. 객체 이름과 속성 이름이 필요하죠. 어떤 객체에 무슨 속성값을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get을 쓸 때 여기 name 위치가 객체 이름입니다. property가 속성 이름이에요. 우리 앞쪽에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생성하는 걸 보면
클래스 이름, id가 객체 이름 그랬죠. 여기서 만든 객체 이름을 아래쪽에 있는 name이라고 하는 set property나 get property에서 요 name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객체를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으로 보자면 public get username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메서드를 실행해서 정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넘겨주면 내가 어떤 특정한 뷰에서 그 결과들을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해 가는 과정들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뭐뭐다? JSP user bin, JSP set property, JSP get property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모든 걸 다 공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별거 없죠? 자, 우리 이 세 가지만 잘 알는데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자, JSP에서 빈절을 구현해 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DO 클래스, DAO 클래스를 통합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DO와 DAO가 혼합이 돼 있으면 좀 구현하기는 쉬운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DO 클래스와 DAO 클래스를 분리하는 방법을 씁니다. DO, DAO 이미 우리가 얘기한 바가 있죠. DO 클래스는 보통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대응하는 필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DAO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기능, 입력하는 기능, 출력하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동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DAO 클래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DO 클래스, DAO 클래스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잘 가면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프레임워크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그랬죠. 우리는 여기 두 번째 있는 DO 클래스, DAO 클래스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얘네들을 MVC 패턴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빈절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 이미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림에서 다 봤던 건데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바 클래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바 클래스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빈절 클래스는 JSP 액션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필수 구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약간 그 값이 틀리더라도 컴파일러 오류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걔네들이 정확하게 지정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동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처리를 해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거 쉬워요. JSP 유저빈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 주는 과정, 그 다음에 JSP set property를 이용해서 속성값을 지정해 주는 과정, JSP get property를 이용해서 속성값을 읽어내는 과정, 이 과정을 처리해 주는데 우리가 이름이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정확하게 해주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생성자를 만들 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본 생성자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 그래요. 생성자 바로 열고 닫고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기본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본 생성자가 아닌 인수 있는 생성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 놓고 인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요 빈저 클래스를 사용하는 기본 특징입니다. 자, 빈저 클래스도 기본적으로 멤버 변수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게틀스, 세틀스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게틀스, 세틀스라고 하는 메서드는 우리 C샵에서 프로퍼티하고 같아요. 프로퍼티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get과 set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근데 이 자바에서는 프로퍼티 설정해 주는 게 없어요. 대신 메서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들은 우리가 이전의 예제에서 한번 살펴봤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자동 생성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빈저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넣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수 있는 생성자가 특별하게 없을 때는 뭐 별로 따로 이 생성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멤버 변수 속성값을 설정을 했죠. 지금은 스트링으로 xxx라고 하는 이런 그 속성값을 설정을 해줬네요. 이런 xxx에 해당되는 속성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보통 우리가 빈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틀스, 세틀스 메서드라고 하는
get에 해당되는 것, set에 해당되는 이런 메서드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돼요. 얘네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빈즈 액션을 이용해서 값을 손쉽게 읽어드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settles, gettles를 만들어둬야 된다. 얘가 오늘 기억해 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JSP에서 빈즈 선언을 해주는 것 쉬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JSP 콜론 유즈빈이라고 해주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객체 이름이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를 더한다면 얘네들을 통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 범위에서 통용할 수도 있고 페이지 범위에서 통용할 수도 있어요. 보통 두 가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클래스가 필요하고 객체 이름이 필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고, 아래쪽에서는 그 해당되는 액션의 목록을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좀 전에 설명한 내용이랑 같습니다. 자, JSP에서 빈즈 선언해 주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보면 이런 코드로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로 만들어진 걸 보면 myBi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문자 myBin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request.get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필요한 속성 값을 읽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 myBin 값이 null 값이면 null 값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그 애트리뷰트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주고 set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걔네들을 애트리뷰트로 등록을 해놓으면 됩니다. 우리 set 애트리뷰트, get 애트리뷰트는 이전에 우리 속성 관리에서 내장 객체의 속성 관리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형태의 코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페이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내용하고 우리 빈즈 클래스 쓰는 건 똑같아요. myBi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문자 myBin을 만들어주고 생성자를 호출해주는 이 과정과 우리가 그 위에서 사용했던 JSP 유저빈이라고 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JSP 빈즈에서 우리가 프랍티를 지정하는 방법, 읽어드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지정하는 방법은 set 프랍티입니다. 읽어드리는 방법 get 프랍티예요. 요때 필요한 값은 name, 요거는 객체 이름이에요. 객체 이름, 인스턴스 이름. 그 다음에 프랍티는 내가 설정하려고 하는 속성 값입니다. 우리가 get 프랍티나 set 프랍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네들이 그 set xxx 형태의 메서드가 지정이 돼야 돼요. 얘네들을 우리가 getters and settles라고 그랬죠. 걔네들이 지정이 돼야만 우리가 여기 set 프랍티나 get 프랍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제에서 다시 보기로 하죠. 필요하다면 별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와일드 카드를 쓴다는 얘기는 모든 속성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와일드 카드를 이용하면 좀 더 set 프랍티를 손쉽게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set 프랍티는 사실은 우리가 mybin.setUseID, mybin.setPassword처럼 그 settles에 해당되는 메서드를 호출한다. 호출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JSP에서 속성을 추출하는 방법은 getProbT네요. 자, 여기에서 name 위치에는 객체 이름, 그 다음에 property 위치에는 내가 읽어내려고 하는 속성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태그 내부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d 태그 내부에 우리가 getProbT, JSP getProbT를 이용하면 해당되는 것을 테이블의 데이터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이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그랬죠? 표현식. 그렇습니다. 표현식. 표현식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 객체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죠? 객체 이름. myBin이 객체 이름이에요. .getUseID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면 이거는 gettles에 해당되는 메서드죠. 그래서 우리가 gettles 메서드를 직접 호출해서 읽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떤 방법을 권장을 할까요? 어떤 방법이 좀 더 나아 보여요? 우리가 이런 방법을 좀 더 널리 이용하도록 하자고요. 사실은 이 방법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한동안은 우리가 이렇게 그 JSP getProbT에 대한 연습이니까 저 방법을 좀 더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죠. 나중에 표현 언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텐데 표현 언어를 쓰면 얘네들은 좀 더 손쉽게 $mybin.usenam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표현 언어에서 저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그때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에 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JSP 빈적 클래스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저 웹에서 사용자 로그인을 처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지 않았죠? 자,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비교할 값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와야 될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아직은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값을 할당을 해놓고 강제적으로 할당된 값과 비교해서 로그인에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액션 태그를 이용하는 것도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죠. 자, 여기에서는 파일이 총 3개가 필요해요. login.html, 그 다음에 login.jsp, login.java라고 하는 3개의 파일을 만들기로 하죠. 이때 login.html은 내가 결과를 입력받는 용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 login.jsp라고 하는 것은 빈적 클래스를 호출해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login bin.java는 걔네들에 대해서 직접 이제 그 모델에 해당되는 비교하고 하는 루틴들은 여기에 자바 코드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로그인을 처리해 주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login.html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gin.html 이렇게 구현합니다. 별로 이제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태그들이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테이블 태그를 쓴다는 것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2 태그로 로그인 넣어두었고, 그 다음에 폼 태그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아들일 거예요. 입력을 받아들인 다음에 액션 태그로는 login.jsp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력 정보를 가지고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네임은 폼원이고, 메서드 전달해주는 방법은 포스트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입력을 전달해주는 방법은 get 방법, 포스트 방법 2가지가 있었죠. 포스트 방법은 상자에 포장해서 보내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안에 우리가 원하는 입력 정보들을 넣도록 하겠는데, 중간에 컬럼 스팬 2개를 합쳐서 로그인이라는 글자 찍어두고, ID 위치에는 input type equal text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들이는데, 이때 name, use ID, 요 name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나중에 set property로 값을 지정을 해줄 때 쟤네들이 우리가 그 자바 빈적 클래스를 정의해 줄 때 속성값과 일치해야만 우리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밀번호에도 name, 패스워드 이 이름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서브밋 버튼이 이제 들어있네요. 그래서 일단 입력을 받아들이는 장치로는 이런 정도로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login.jsp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login.jsp는 내가 입력 태그로부터 전달받은 입력을 받아가지고 자바 빈적 클래스를 호출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login.jsp라고 하는 형태로 넣고 이제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 요 로그인 JSP에서 해야 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죠. 뭘 해야 되죠? 우리가 HTML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죠?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 자료를 처리하는 것은 JSP에서 처리할 거예요? 아니면 클래스에서 처리할 거예요? 클래스 처리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클래스의 속성값으로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과정이 일단 2가지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자, 객체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은 클래스 이용해서 객체 만들어주는 거. 2번째는 속성값 지정하는 거. 이렇게 2가지 단계로 나눠준다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JSP 유저빈을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준 거예요. 사용할 클래스 이름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객체 이름 지정을 해주면 돼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클래스 이름은 로그인 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용할 범위, 사용할 범위는 스코프로 지정하는데 페이지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거네요. 자, 이때 우리 여기 빨갛게 나온 거는 이건 에러라고 그랬죠. 왜 에러가 발생했을까? 아직 클래스를 안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JSP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일부러 얘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에러 만드는 걸 보기 위해서. 자,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으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속성값 지정하는 것, 필요한 속성값 지정하는 것. 속성값을 지정할 때는 JSP set property를 쓴다 그랬어요. 그죠? 이때 필요한 게 객체 이름 필요하다 그랬죠. 객체 위에서 지정한 객체 이름 로그인 그대로 써주면 돼요. property 지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property 지정해야 되는 값은 현재 우리 예제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있죠? ID, 패스워드 이렇게 두 가지 값이 있다고요. 두 가지 값을 따로따로 적어줘도 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따로따로 적어주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와일드카드 별표를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으로 전달되어 온 값이 객체를 만들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면서 그 객체의 속성으로 그냥 휙 전달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별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로그인 예제에서 여기 이제 스크립트 리스로 이용을 할 거예요. 로그인 우리가 앞에서 선언해뒀죠. 객체 이름이죠. 인스턴스 이름이에요, 그죠? 점 체크 유저 이 메서드를 호출을 할 거예요. 저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저 값이 거짓이면 얘가 처리가 될 거예요. 그 값이 참이면 얘가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out.println으로 로그인 실패, 로그인 성공이라고 찍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낫이 없으면 위치가 바뀌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해놨을까? 성공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일처리하면 돼요. 실패했을 때만 실패했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not login.check user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여기도 빨간 거 나온 거 왜 나왔어요? 아직 우리 객체를 만들지 못했잖아. 클래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객체를 만드는데 현재는 실패한 단계예요. 그래서 저렇게 빨갛게 나온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얘네들을 화면에다 이제 출력을 해보기로 하죠. 여기서부터는 출력입니다. 자,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패스워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프로퍼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값들을 불러와서 화면에다 출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JSP get property, JSP get property를 쓰면 돼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뭘 알아야 돼요? 객체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property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출력을 할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로그인 객체의 유저 아이디 속성, 로그인 객체의 패스워드 속성을 이 위치에 찍으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을 다른 형식으로도 출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건 객체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로그인에 들어있는 get user ID, getTools 메서드 호출하면 돼요. 로그인.get 패스워드, getTools 메서드 호출해 주면 돼요. 그러면 걔네들이 화면에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위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가 표현 언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면 표현 언어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클래스를 추가해 보기로 하죠. 여기 new하고 others에 이제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추가를 하겠어요. 자, 클래스 이름은 우리가 패키지 이름 지정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 클래스 이름 지정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클래스 쓸 때 우리는 메인 메서드 안 쓸 거라 그랬죠. 그리고 클래스 만들 때 우리 커멘트 추가할 거다 그랬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 얘 체크 없애주고 여기 체크 있는 상태에서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쪽에 해당되는 거, 커멘트에 해당되는 파일 불러와서 화면에 표시해 주겠죠. 그리고 그 패키지 지정이 되어 있고 클래스 시작과 끝까지는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 클래스 쓸 때 속성은 무엇이 필요하죠? 속성이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이 두 가지 속성이 필요해요. 그 두 가지 속성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속성을. 이 두 가지 속성을 정의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HTML에서 만들어놨던 컨트롤 이름하고 여기 속성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휙 넘어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HTML에서 인풋 태그 이름이 뭐였죠? user ID, pass WD. 걔 이름하고 여기에서 클래스의 속성 이름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걔네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아도 오류 발생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컴파일 오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컴파일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값은 전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정확하게 맞춰 줘야 됩니다. 자, 우리 로그인 빈에
두 가지 속성을 지정하도록 하죠. private string으로 user ID, private string으로 패스워드. 이 이름들이 HTML에 있는 이름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달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져와야 되는데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죠. 얘네들을 상수로 처리하는 걸 하죠. 자바 코드에서 상수 처리하는 게 위에다 앞에다가 final이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final str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상수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밑줄을 붙여가지고 상수를 표시해주기도 해요. 또는 우리 C샵에서 할 때는 전부 대문자를 쓰자 그러기도 했죠. 그래서 user ID로 기본 비교할 값을 myuser 1, 2, 3, 4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 넣어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력받아온 값이랑 이 값을 비교를 해보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체크 유저라고 하는 메서드를 여기다 추가를 하기로 하죠. 체크 유저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가지고 들어온 유저 아이디와 저장이 되어 있는 밑줄 유저 아이디가 같은지, 내가 가지고 들어온 패스워드와 저장되어 있는 밑줄 패스워드와 같은지 비교하면 되겠어요. 우리 C# 언어에서 문자 A를 같다 같지 않다 비교할 때 어떻게 했죠? equal 같지 않다 not equal 이렇게 썼어요. 원래 글자는 갑형이라고 그랬어요? 참조형이라고 그랬어요? 참조형이에요. 글자는 참조형이기 때문에 원래는 같다 같지 않다 이런 비교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C샵에서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같다 같지 않다를 연산자로 만들어 두었어요. 자바에는 그런 연산자 없습니다. 문자에 비교할 때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C샵에도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걸 연산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연산자를 사용할 뿐인 거지 원래는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equals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equals 메서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일치하게 되면 return true 해주면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return false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generate getTools and settles를 하도록 하겠는데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소스 위치, 메뉴 소스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generate getTools and settles라고 하는 이 메뉴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 메뉴를 실행하게 되면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속성에 대해서 getTools, settles를 만들 건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상수가 settlers, getTools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두 개, user ID, 패스워드에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이 주르륵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네들을 억지로 타이핑하지 마세요. 앞으로 settlers, getTools는 계속 나올 텐데 하나하나 타이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르륵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체크만 해주면 돼요. 지정할 것.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기로 하죠. login.html에서 실행합니다. 실행하게 되면 myuser 1, 2, 3, 4 넣고 로그인 누르면 얘네들은 이제 로그인 성공이라고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들이 이제 화면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틀린 것, 패스라고 넣으면 로그인 실패라고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좀 요약을 해보죠. 우리 HTML에서 입력받은 걸 전달하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전달된다고? 나중에는 클래스의 속성으로 전달해줘야 돼요. 그래야 비교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중간에 있는 JSP 파일에서 뭘 하느냐? 우리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두는 거예요. JSP에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필요한 속성 값들을 JSP에서 똥똥똥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할당을 해줄 때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지정하는 게 아니라 JSP 유저빈을 이용해서 객체 만들어주고 JSP set property 이용해서 주르륵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값을 전달할 때 앞으로는 계속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마지막으로서 JSP 빈들을 이용한 주소록을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죠. 이 주소록은 아직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array list 쓸 거예요. 그래서 array list 이용해서 값을 이제 주소를 추가함에 따라서 array list에 추가해서 화면에 출력되는 모습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앞에서는 DAO, DO가 구분되지 않았죠. 이번에는 우리 DAO, DO를 구분하기로 하겠습니다. DAO, DO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클래스예요.
자, DAO 클래스, DO 클래스예요. 그럼 뭘로 만든다? 무슨 언어로 만들어? 자바로 만든다. 그렇죠. 자바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 DAO 클래스, DO 클래스를 자바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서 만들었던 로그인 B는 따로따로 있었어요? 한 개만 있었어요? 그때는 한 개만 있었어요. 그죠? 클래스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할 것은 DAO를 구분해서 하나 만들어 보기로 하죠. 그래서 DO 패턴을 쓰도록 하겠고,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은 애플리케이션 스코프를 이용해서 다른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파일은 어드레스 list.jsp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목록이죠. 그 다음에 addr 폼이라고 하는 HTML 문서를 하나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문서는 입력 양식입니다. 입력에 해당되는 값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dr add.jsp는 기본적으로 중간에 존재하는 JSP 파일이에요. 얘네들은 그 컨트롤러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addr bin.java라고 하는 것은 DO 클래스예요. 여기는 addr 어드레스 관리하는 그 필드들하고 구조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 매니저.java라고 하는 얘는 DAO 클래스입니다. 동작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게 각각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받아 온 것들은 무슨 클래스의 속성으로 지정을 해야 될까요? 저기 있는 클래스 두 개가 있잖아. 무슨 클래스? DO 클래스일까요? DAO 클래스일까요? 그렇죠. DO 클래스. DO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이 DO 클래스니까 DO 클래스 만들 때 우리가 속성 값으로 전달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settles and getters는 여기 addr bi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중요한 속성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클래스를 가장 먼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클래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DO 클래스, addr bin.java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기로 하죠. 차트 07에서 오른마우스 new other 클래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지정하고 클래스 이름 지정했어요. addr bin. 그리고 우리 메인 메서드 없애주고 generate comment 추가하고 finish 누르도록 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러니까 주소록을 관리하는 그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이제 따져줘야 되겠어요. 우리 예제에서는 4가지 정보만 다루려고 하네요. 유즈네임, 텔레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젠더, 성별, 이런 4가지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입력할 때는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해? 입력할 때 HTML 만들 때 요거랑 똑같이 4가지의 입력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걔네들을 우리가 이제 사전에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관리할 자료 내용이에요. 얘네들 입력했으니까 이제 뭐 만들어야 돼요? getter죠, setters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4가지 모두가 지정하거나 불러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4가지 체크가 다 된 상태에서 제너레이터 누르면 요만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주석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주석보다 위에 찍힐 거예요. 원래는 주석은 입력한 다음에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getters and setters 추가를 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DAO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긴 하죠. DAO 클래스에서는 이제 other 클래스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고, addr 매니저라고 하는 형태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finish 누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화면에 나왔고, 그 다음에 얘네들 나왔고, 그 다음에 작성자 나왔습니다. 자, 얘네들은 지금은 사실은 당장 타이핑을 해도 되고, 나중에 우리가 사용할 때 빨간 밑줄 거이면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얘네들은 추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하지 말고 내가 이따가 어레이 리스트 클래스 사용할 겁니다. 리스트 사용할 거예요. 그렇게 빨간 밑줄 나왔을 때 컨트롤 시프트 O로 추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어드레스 매니저 클래스 내부에 들어가 보긴 하죠. 자, 얘네들을 뭐라고 그런다? 이렇게 꺽쇠가로 해놓은 걸 제너릭스. C샵에서 우리가 제너릭스 배웠듯이 자바에도 제너릭스가 그대로 있어요. 리스트 형태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각각에 해당되는 것은 ADDR 빈 형태다. 자료 형태는 ADDR 빈 형태의 자료를 갖는다. DO 클래스를 구분해 놨더니 바로 우리가 관리하는 목록 관리할 때 이때 써먹을 수 있어요. 정수형 자료를 관리한다면 여기다가 INT라고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릭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드레스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주겠고, 이제 직접 만들 때는 어레이 리스트를 쓸 겁니다. 자, 이 줄까지 쓰게 되면 여기에 빨갛게 나올 거고 여기에 빨갛게 나오겠죠. 컨트롤 시프트 O 누르면 위쪽에 임포트가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이제 빨간 줄이 사라질 겁니다. 자, 주소록을 추가하는 메서드, add 메서드입니다. 자, 주소록 추가할 때 데이터 형태는 어떤 형태로 넘어와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정보가 4개죠. 그 4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4개를 다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ADDR 빈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ADDR 빈 클래스 AB 형태로 자료를 가져오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어레이 리스트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서 ADDR list.add에 그 정보 가져온 것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소록의 목록을 구해보려고 그래요. 주소록 목록.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결과들을 리스트 형태로 넘겨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자료는 4가지를 담고 있는 자료 형태로 클래스로 구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get address list라고 하는 형태로 넘겨줄 겁니다. 이때는 그냥 return address list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목록이 array 리스트 형태로 그대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는 내가 검색하는 메서드를 구현해 보긴 하죠.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 과제로 추가를 해놓은 게 있는데, 검색할 때는 이 메서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는 유저네임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유저네임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데, 유저네임에 해당되는 자료를 보면 ADDR 빈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런 같은 게 있으면 동명이인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지금 그냥 앞에 있는 거 한 개밖에 못 찾아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기본 키를 도입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유저 아이디를 가져온 다음에 ADDR 빈 형태로 이제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정보를 한번 순회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순회하면서 확인해가지고 그 이제 유저네임에 해당되는 게 지금 각 항목의 유저네임하고 가지고 들어온 유저네임을 비교를 해요. 걔네들이 일치하면 자료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return AB 해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어드레스 빈 형태 4가지 자료를 가지고 리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끝까지 다 돌았는데도 저 자료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해당되는 유저 아이디에 그 입력한 유저 아이디에 해당되는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return null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뭔가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메서드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수정을 하고 싶다. 메서드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걔네들은 좀 난이도가 높아요. 이제 검색까지는 비교적 난이도가 좀 쉬워요. 검색까지는. 자, 우리 이제 그 어드레스 리스트 JSP 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얘는 메인 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그림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주소록, 그리고 여기 주소 추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성별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어드레스 리스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 빈저 선을 내줬네요. 빈저 선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JSP 유저빈을 이용해서 어드레스 매니저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드레스 매니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ID 객체 이름은 AM이라는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사용할 범위는 애플리케이션, 우리 서버가 동작되는 한 계속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구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그 제목 타이틀로 주소록 관리 붙여주고, 그 다음에 위쪽에 주소록이라고 하는 헤드 태그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는 우리가 주소 추가에 해당되는 거네요. 주소 추가 앵커 태그를 이용을 해서 ADDR form.html로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권한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오면 이제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테이블 태그 내부에 테이블 헤드 태그를 이용해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성별을 먼저 표시를 해주긴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소를 정보를 가지고 온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계속 순회하면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주소록 목록을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죠? 주소록 목록은 무슨 클래스의 객체를 이용하면 돼요? 어드레스 매니저 클래스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AM이 기본적으로 AM이 어드레스 매니저 클래스예요. get address list 해주게 되면 목록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목록은 나오니까 개수가 여러 개예요. 얘네들을 포문을 통해서 반복 처리를 하려고 하네요. 그래서 각각의 자료는 어드레스 빈 형태입니다. 어드레스 빈 형태로 AB 형태로 한 줄 한 줄을 읽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ab.get username, ab.get telephone 각각 그 게틀스 메서드를 이용하면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드레스 빈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유저 빈을 만들지 않았죠. get property는 지금 상태에서는 get property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드레스 빈 형태로 있는 게틀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목록 다 구현을 했죠. 하나가 남은 게 있네요. 정보를 입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자, 정보 입력하는 것은 우리가 H2 태그로 주소록 등록해주고 홈 태그가 존재하네요. 이제 입력 태그예요. 자, 얘네들을 처리하게 되면 addr add.jsp라고 하는 페이지를 호출하게 될 거고 이게 포스트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입력하는데 정보는 몇 개가 필요해요? 4개가 필요해요. 이때 인풋 태그의 이름하고 뭐하고 일치해야 돼? 무슨 클래스의 속성? 어드레스 빈 클래스의 속성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유즈네임, 요 이름,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호는 텔레폰이라고 하는 이름, 얘네들만 조심해 주면 되겠네요. 성별은 젠더고 이메일은 이메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버 및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기 서버로 이동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 어드레스 add.jsp, 요거는 이제 주소를 추가하는 거네요. 주소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무슨 클래스의 무슨 메서드 호출하면 돼요? 어드레스 매니저 클래스.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은 아까 뭐였지? add 메서드. add 메서드 실행하면 돼요. 자, 자료를 전달할 때는 무슨 클래스 이용할 거예요? 자료를 전달할 때는 어드레스 빈 클래스이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인풋 태그에서 자료를 전달을 해가지고 우리 클래스의 속성으로 전달해 줘야 되겠죠. 얘네들은 우리가 유즈빈을 이용하면 손쉽게 전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2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전달보동 인코딩 처리해 주고. 그래서 JSP 유저빈이 한 번, 2번 이렇게 2번 사용이 돼요. 왜 2번 사용되는지 이해됐어요? 얘는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서, 얘는 메서드 호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DO 클래스의 객체도 만들어줘야 되고 DAO 클래스의 객체도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DO 클래스 보기로 하죠. 어드레스 빈 클래스 이용해서 ADDR이라고 하는 객체 이름을 갖는 형태로 만들기로 하죠. 자, 우리 여기에 인풋 태그로부터 들어온 자료들을 여기 전달해 줘야죠. 그래서 set property 실행을 합니다. JSP set property. 우리 여기에서 만든 객체의 속성 지정할 거죠. 속성은 몇 가지 지정해요? 4가지. 그래서 와일드 카드 써서 모든 것 이렇게 지정을 해줬네요. 자, 여기까지 오면 ADDR이라고 하는 속에는 우리가 이름이 다 일치한다면 4개의 속성의 값이 주르륵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얘네들은 뭘 하는 거냐? add 메서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AM 클래스, 어드레스 매니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am.add 해주면 정보가 이제 추가가 됐겠네요. 자, 정보가 추가가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도록 만들까요? 목록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현재 우리는 목록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추가된 결과를 보여준 다음에 목록으로 이동하기로 하죠. 자, 이제는 이제 메인 HTML 태그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소록 등록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은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뒀기 때문에 getProperty 이용할 수도 있죠. use id는 getProperty 이용했어요. 다른 것도 getProperty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랬네요.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을 쭉 화면에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 태그를 이용해서 목록 보기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구현을 해줬네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다 일단 끝났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드레스 리스트 JSP가 시작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실행을 합니다. 초기에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주소 추가를 누르면 주소록 등록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기를 하죠. 그러면 등록 내용,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록 보기 누르면 원래 목록으로 이동할 겁니다. 목록 보기 지금 된 상태예요. 다시 주소 추가 한 번 더 누르고 이제 갑순위 정보를 입력하죠. 그 다음에 목록 보기 누르면 이렇게 두 개가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네릭스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읽어보기 바라고,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 추가는 봤죠? 여기에 검색 기능을 하나를 좀 추가해 보기로 하죠. 또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정보만 찾아서 이동하는 형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은 비교적 쉬워요. 수정이나 삭제는 이 위치에 메뉴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수정, 삭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드레스 매니저의 메서드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JSP 파일도 만들어야 되죠. 얘네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나는 최소한 뭐까지는 해봤으면 좋겠냐, 검색까지는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에요. 자, 거기에 좀 더 도전해 볼 사람은 여기 수정, 삭제까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 희망사항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요약해 보기로 하죠. 빈즈라고 하는 것은 자바 컴포넌트를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바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보통 이제 UI 구현하는 데 쓴다 그랬죠. JSP 빈즈라고 하는 것은 JSP가 연동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액션이 있다고 그랬죠. JSP use bin, JSP getProperty, JSP setProperty.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게 오늘 배우는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클래스들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 바로 그냥 입력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클래스에 주로 이제 DO 클래스로 전달하겠죠. DO 클래스 이렇게 해서 전달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끝납니다.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그래서 오늘 사용했던 저희 주소록 방법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할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해두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고 왔다면 일단 수업 시간에 한 것을 실행하는 데는 20분이면 될 것이고, 거기다가 도전과제를 수행하는데 검색은 열심히 돌아가면 오늘 충분히 수업 시간 내에 가능할 거예요.